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가정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실화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감추고 있던 비밀, 그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과연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35의 김민지는 결혼 8년 차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남편 정우진과의 사이에서 7살 딸 하나를 두고 있었죠.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는 그저 그런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사이 민지는 묘한 위화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한두 번 회사 야근이라고 했습니다. 민지도 의심하지 않았죠.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고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일주일에 3번, 4번으로 늦은 귀가가 잦아지자 민지의 마음속엔 작은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야근이야?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휴대폰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응, 프로젝트 마감이 다가와서 말이야. 미안해.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금 떨리는 듯한, 무언가를 감추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죠. 민지는 그 순간을 그냥 넘기지 못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 남편이 늦게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민지는 남편을 맞으며 문득 낯선 향기를 맡았습니다. 여자 향수 냄새였습니다. 그것도 평범한 향이 아니라 값비싼 프랑스 향수 특유의 그 진한 향이었죠. 민지는 속으로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씻고 올게. 남편은 서둘러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빠른 걸음이었죠. 민지는 남편이 벗어놓은 재킷을 들어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역시 그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한 건 그 향수가 어딘가 익숙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어디서 맡아본 향인데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민지는 딸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에 남편의 차를 청소하기로 했습니다. 평소엔 남편이 직접 하는 일이었지만 요즘 바쁜 것 같아 도와주려는 마음이었죠. 조수석 밑을 청소하던 민지의 손이 멈췄습니다. 거기에 실크 스카프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파란색 스카프였죠. 민지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 스카프를 민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끼는 명품 브랜드의 스카프였으니까요. 왜 시어머니 스카프가 여기에? 민지는 손에 든 스카프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는 독립적인 성격으로 시아버지와 따로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민지네 집에 들르는 것 말고는 자주 만나지 않았죠. 그런데 이 스카프가 남편 차에 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민지는 조심스럽게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어제 우진이 만나셨어요? 어제? 아니, 난 집에서 쉬었는데. 왜? 시어머니의 대답은 명쾌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에 있었다면 왜 그녀의 스카프가 남편 차에 있는 걸까요? 설마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겠죠? 그날 저녁 남편이 돌아왔을 때 민지는 스카프를 보여줬습니다. 여보, 이거 당신 차에서 찾았어. 어머님 스카프 같은데?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곧 자연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거 지난주에 엄마 태워다 드린 적 있잖아. 그때 떨어진 거겠지. 지난주요? 근데 어머님은 어제 집에 계셨다고 하셨는데 어제? 아, 내가 날짜를 착각했나 봐. 아무튼 엄마 물건 맞아. 남편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으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남편의 반응이, 시어머니의 대답이 모든 게 석연치 않았죠. 그날 밤 민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곤히 자고 있는 남편을 보며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는 건 아닐까? 그런데 왜 하필 시어머니의 물건이 차에 있는 걸까? 둘이 무슨 일로 함께 있었던 걸까? 민지는 다음 날부터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조심스럽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에서 시어머니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유독 많았던 겁니다. 내용은 평범했지만 그 빈도가 이상할 정도로 잦았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민지의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순 없었습니다. 그저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으니까요. 민지는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스카프 사건 이후 민지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묘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죠.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둘 사이의 분위기였습니다. 일요일 점심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그리고 민지네 가족까지. 식사 자리에서 민지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눈빛을 주고받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마치 무언가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요. 우진아, 이거 먹어봐.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 시어머니가 남편의 그릇에 반찬을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연인에게 하듯이요. 민지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주세요. 민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짧게 응하고는 대충 반찬을 건네줄 뿐이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태도와 아들에 대한 태도가 확연히 달랐죠. 식사 후 남편과 시어머니가 함께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평소엔 민지의 몫이었는데 그날따라 둘이 먼저 나섰던 겁니다. 민지는 거실에서 시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귀는 부엌 쪽에 가 있었습니다. 조심해야 돼. 요즘 민지가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 시어머니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지는 숨을 죽이고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알아요. 제가 잘 처리할게요. 남편의 대답이었습니다. 둘이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뭘 조심해야 한다는 건지, 뭘 처리한다는 건지, 민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날 밤 민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어머니랑 무슨 얘기 나눴어? 부엌에서. 응, 그냥 회사 일 상담받았어. 엄마가 인생 선배니까. 남편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회사 일 상담을 하면서 왜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걸까요? 며칠 후 민지는 시어머니 댁을 방문했습니다. 명절 선물을 전해드리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민지를 보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명절 선물이요. 아, 그래, 고마워. 그런데 오늘은 좀 바빠서 시어머니는 현관에서 선물만 받고 민지를 안으로 들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평소엔 차라도 한잔하고 가라고 하던 분이었는데 말이죠. 민지는 의아했지만 억지로 들어갈 순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어디야? 회사. 왜? 아니, 그냥 저녁 뭐 먹을까 해서. 전화를 끊고 민지는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어딘가 어색했거든요. 마치 거짓말을 하는 사람처럼요.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또다시 야근이라는 핑계였죠. 하지만 민지는 이번엔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보, 셔츠 줘봐. 세탁해줄게. 민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망설이더니 셔츠를 건네줬습니다. 민지는 그걸 받아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살펴봤죠. 셔츠 깃부분에 묘한 얼룩이 있었습니다. 화장품 자국 같았습니다. 민지는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역시 그 향수 냄새였습니다. 시어머니 집에서 맡았던 바로 그 향이었죠. 다음 날 민지는 시어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이번엔 약속 없이 불쑥 찾아갔죠.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지는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현관문 안쪽에서 소리가 들렸거든요. 분명 누군가 있었습니다. 민지는 다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길게요. 그제야 시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붉어져 있었고 숨이 가쁜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왜 이래요? 아, 운동하고 있었어. 들어와. 시어머니는 민지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거실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소파 위에 남성용 재킷이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민지가 아는 남편이 자주 입는 바로 그 재킷이었죠. 어머니, 저 재킷아, 그거 우진이가 지난번에 놓고 간 거야. 가져가려고 했는데 깜빡했네. 시어머니는 재빨리 재킷을 집어들고 옷장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확신했습니다. 남편이 지금 이 집에 있거나 아니면 방금 전까지 있었다는 거요. 어머니, 혹시 우진이 왔었어요? 오늘? 아니, 왜 갑자기? 시어머니는 부인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결심했죠.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요. 그날 밤 민지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에 뭔가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건 너무나 끔찍한 상상이었습니다. 친모와 친아들 사이에 그런 일이 있을 리 없잖아요. 하지만 민지의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정황이 그쪽을 가리키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민지는 결정적인 증거만 찾으면 됐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직면할 용기를 내야 했죠.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의 수상한 행동들, 그리고 거짓말들. 민지는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로 결심합니다. 민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의심만 하고 있을 순 없었죠.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요. 그래서 민지는 남편의 행동을 더욱 면밀히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또다시 늦게 들어온다고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민지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앱을 몰래 설치해뒀거든요. 민지는 휴대폰을 켜고 남편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있는 곳은 시어머니가 사는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민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남편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고 시어머니와 함께 있었던 겁니다. 민지는 당장 차를 몰고 시어머니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직접 확인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했죠. 만약 정말로 그들 사이에 뭔가 있다면 그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한 민지는 남편의 차를 발견했습니다. 역시 여기 있었습니다. 민지는 차에서 내려 아파트동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시어머니가 사는 층으로 올라갔죠.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민지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시어머니 집 앞에 섰을 때 민지는 초인종을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귀를 문에 가까이 대봤습니다.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웃음소리였죠. 민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민지는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해선 안 됐죠. 집으로 돌아온 민지는 남편의 옷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민지는 충격적인 걸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셔츠였습니다. 흰색 셔츠 깃부분에 선명한 립스틱 자국이 묻어 있었죠. 민지는 그 자국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색깔은 진한 와인 레드였습니다. 민지는 그 색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즐겨 바르는 립스틱 색이었거든요. 민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에 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어떤 관계일까요? 설마 민지가 상상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겠죠? 다음 날 민지는 조금 더 과감한 행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CCTV를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에 가면 주차장과 로비의 CCTV 영상을 볼 수 있었거든요. 저희 남편 차를 누가 긁은 것 같아서요. 혹시 어제 저녁 영상 좀 볼 수 있을까요? 민지는 그럴듯한 핑계를 댔습니다. 관리소장은 흔쾌히 영상을 보여줬죠. 민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오후 6시 남편의 차가 주차장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바로 집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차에서 내려 다시 나가는 모습이 보였죠. 그리고 1시간 후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민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남편 옆에 시어머니가 함께 걸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둘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타기 전 남편이 시어머니의 허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민지는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돌렸죠. 하지만 영상은 계속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관리소장이 말했습니다. 차 긁힌 건 안 보이는데요? 다른 날 영상도 볼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가 잘못 본 것 같네요. 민지는 서둘러 관리사무소를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확실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정말로 이상한 관계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지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남편을 추궁해야 할까요? 아니면 시어머니와 먼저 이야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 모든 걸 못 본 척해야 할까요? 하지만 민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봤다는 걸요.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걸요.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걸 말이죠. 그날 밤 남편이 집에 들어왔을 때 민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회사에서 회식이 있었어.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참기로 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서요. 그래, 고생했어. 씻고 자. 민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만큼 확실한 증거를 잡을 생각이었죠. 며칠 후 민지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남편이 출장을 간다고 했거든요. 2박 3일 일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의심했습니다. 정말로 출장일까요? 민지는 남편이 집을 나선 후 곧바로 남편의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역시나 남편은 공항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시어머니 집이었죠.
이번엔 민지도 직접 가보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민지는 차를 몰고 시어머니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돌아서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민지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함께 있는 현장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그녀가 목격한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광경이었습니다. 민지는 시어머니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번엔 물러서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 민지는 잠시 귀를 문에 가까이 댔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화 소리였죠. 남편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괜찮아, 우진아. 내가 힘들 때 내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민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도움을 주고받는다는 걸까요?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요즘 민지가 의심하는 것 같아요.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알아, 나도 느꼈어. 그래도 우린 조심하고 있잖아. 괜찮을 거야. 민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둘은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의도적으로요. 민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초인종을 힘껏 눌렀죠. 안에서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시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민지야? 왜 여기? 어머니, 우진이 여기 있죠? 민지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있어. 들어와. 민지가 안으로 들어갔을 때 남편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지를 보자 화들짝 놀라는 표정이었죠. 민지야, 어떻게 출장 간다며? 근데 왜 여기 있어? 민지의 질문에 남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섰습니다. 민지야, 오해하지 마. 우진이가 요즘 회사 일로 스트레스가 심해서 내가 상담해주고 있었어. 상담이요? 그것도 출장이라고 거짓말하면서요? 민지는 비웃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거짓말을 믿을 수 없었죠. 민지, 진정해. 설명할게. 남편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설명? 뭘 설명하려고? 당신이 나한테 거짓말한 거? 어머니랑 몰래 만난 거? 아니면 어머니 립스틱이 당신 셔츠에 묻은 거? 민지의 말에 둘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CCTV도 봤어. 당신들이 함께 들어오는 거. 당신이 어머니 허리에 손 올리는 거. 다 봤어. 시어머니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죠. 민지는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직 울 순 없었습니다. 대체 뭐 하는 거예요, 둘이? 어머니는 우진이 엄마잖아요. 친엄마. 그런데 왜 이렇게 수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민지의 외침에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민지야,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뭘 잘못했는데요? 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예요? 민지는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눈빛을 나눌 뿐이었죠. 민지는 그 모습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말 안 할 거예요? 그럼 내가 알아낼게요. 반드시. 민지는 화를 내며 집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복도에서 멈춰섰죠. 안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거든요. 이제 어떡하지? 민지가 알았어. 시어머니의 불안한 목소리였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아직 확실하게 아는 건 아니니까. 남편의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린 이 관계를 계속할 수 없어. 위험해.
어머니, 저는 어머니 없이 못 살아요. 절대 포기 못해요. 민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연인을 향한 것 같은 그런 감정이요. 민지는 더 이상 듣지 못하고 엘리베이터로 뛰어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대체 이게 무슨 일인 걸까요?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집에 도착한 민지는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증거가, 모든 정황이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단순한 모자,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사이엔 뭔가 더 깊은, 더 금기시되는 관계가 있었습니다. 민지는 그 생각만으로도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민지는 남편을 마주하지 않으려고 방문을 잠갔습니다. 남편이 문을 두드렸죠. 민지야, 문 열어줘. 이야기하자. 싫어요. 가요. 민지야, 제발 가라니까요. 당신 얼굴도 보기 싫어요. 민지의 외침에 남편은 더 이상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한숨 쉬는 소리만 들렸죠. 그리고 곧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민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결혼한 지 8년 민지는 남편을 믿었습니다. 그가 좋은 사람이라고,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보니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민지가 알던 남편은 없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거짓이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민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않기로요. 시아버지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혹시 그가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민지는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오늘 뵐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래, 오렴. 집에 있을게.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무거웠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요. 민지는 그 목소리에서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민지는 시아버지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 잠시 망설였죠.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시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무거운 짐을 짊어진 사람 같았죠. 들어오렴, 민지야. 거실에 앉은 민지는 말문을 열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시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진이와 그 사람 얘기하러 온 거지? 민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아버지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오래전부터요. 아버님 알고 계셨어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가에 깊은 주름이 파였죠. 알고 있었지. 오래전부터. 하지만 말할 수가 없었어. 누가 믿겠어. 이런 이야기를. 민지는 숨을 죽이고 시아버지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진이가 20살 되던 해였어. 그때부터 느꼈지. 뭔가 이상하다는 걸. 그 사람과 우진이가 너무 가까워졌어. 처음엔 그냥 모자 간의 친밀함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시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민지는 조용히 기다렸죠. 어느 날 우연히 봤어. 둘이 함께 있는 걸. 그런데 그 모습이 모자 사이가 아니었어. 너무 가까웠고 너무 친밀했어. 나는 그 순간 모든 걸 깨달았지. 언제부터였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 하지만 우진이가 대학 들어간 후부터인 것 같아.
그때부터 둘이 자주 만나기 시작했거든. 처음엔 그냥 엄마가 아들을 챙기는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아니었어. 민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그런 관계였다는 건가요? 민지는 속았던 겁니다. 처음부터요. 아버님은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저한테라도 말할 수 있었겠어? 며느리한테 내 남편이 친엄마와 그런 관계라고? 누가 믿겠어. 게다가 증거도 없었어. 그냥 내 의심일 수도 있었으니까. 시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자책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지는 그를 탓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누구도 쉽게 말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버님, 한 가지 더 물어봐도 될까요? 말해봐. 우진이가 정말 아버님 아들이 맞나요? 민지의 질문에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말없이 민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사실 나도 의심했었어. 우진이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이 이상했거든. 너무 우진이를 감쌌어. 병적일 정도로. 처음엔 그냥 처사이라 그런가 보다 했지.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시아버지는 말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민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아버님 친자 확인 같은 거 해보셨어요? 못했어.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 만약 우진이가 내 아들이 아니라면 그럼 난 뭐가 되는 거야? 평생을 거짓 속에서 산 거잖아. 시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 가족은 이미 오래전부터 망가져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과는 언제 헤어지셨어요? 5년 전이야.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었어. 매일 밤 그 생각만 하면 미칠 것 같았거든. 내 아내가 내 아들과 그래서 따로 살기 시작했지. 민지는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왜 따로 사는지, 왜 가족 모임에서 어색한지, 모든 게 이 비밀 때문이었던 겁니다. 아버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지의 물음에 시아버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떠나렴. 이 가족에서 내가 행복할 수 없어. 여기선. 나처럼 평생 고통받지 마. 민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시아버지도 눈물을 닦았죠. 둘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 끔찍한 진실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지는 멍한 상태였습니다. 모든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남편이 결혼해서 8년을 함께 산 사람이 친어머니와 그런 관계였다니. 집에 도착한 민지는 남편의 휴대폰이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남편은 샤워 중이었죠.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기념일이었거든요. 민지는 휴대폰을 열고 메시지함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와의 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민지는 그것을 봤습니다. 가장 최근 메시지였습니다. 미리 도착했어. 아들한테 들키지 않게 조심해. 발신자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민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휴대폰이 손에서 떨어졌죠.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욕실 문이 열리고 남편이 나왔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민지를 보고 놀랐습니다. 민지야, 왜 그래? 남편이 다가오려 했지만 민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오지 마요. 오지 말라고요. 민지의 외침에 남편은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봤죠.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지야, 그건 됐어요. 더 이상 변명하지 마요. 다 봤어요. 다 알아요.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뭐라 변명할 수도 없었죠. 증거는 명백했으니까요. 결정적 증거를 발견한 민지. 이제 그녀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직접 대면하기로 합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인정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부인할까요? 다음 날 민지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동시에 집으로 불렀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직접 들어야 했죠. 거실에 세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불안한 표정으로 민지를 바라봤고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두 분을 부른 이유는 간단해요.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두 분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민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지야, 무슨 오해를 하는 것 같은데. 오해요? 이게 오해예요? 민지는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낸 그 메시지를요. 미리 도착했어. 아들한테 들키지 않게 조심해. 이게 오해인가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죠. 그건 그냥 뭐예요? 설명해 보세요. 민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립스틱 자국도 있었어요. 우진이 셔츠에 어머님이 즐겨 바르시는 그 색깔이요. CCTV도 봤어요. 두 분이 함께 들어오는 거, 우진이가 어머님 허리에 손 올리는 거 다 봤어요. 민지의 말에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들어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죠. 민지야,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그게 끝이에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줘요. 민지는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린 아무 잘못도 안 했어.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민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잘못이 없다고요? 친모와 친아들이 그런 관계를 맺는 게 잘못이 아니라고요? 우린 서로 사랑해. 그게 뭐가 잘못이야? 시어머니의 말에 민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이상했습니다. 자신들이 뭘 하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이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건 범죄예요. 근친상간이라고요. 민지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린 아무도 해치지 않았어. 우리끼리만 만난 거야. 저는요? 전 뭐예요? 우진이 아내잖아요. 저한테 거짓말하고 속인 게 아무도 해치지 않은 거예요? 민지의 반박에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민지야, 나도 이게 잘못된 거 알아.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다고요?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엄마만이 날 이해해줬어. 내가 힘들 때, 외로울 때 엄마만 내 곁에 있어줬어. 남편의 말에 민지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친엄마와 그런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정상이 뭔데? 사람들이 정해놓은 기준이 뭐가 중요해? 우린 서로를 원했어. 그게 다야. 남편의 말에 민지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미쳤습니다. 둘 다 미친 거였죠. 언제부터였어요? 민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21살 때부터. 그럼 저랑 결혼하기 전부터였네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지는 눈물이 났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죠. 그럼 왜 저랑 결혼한 거예요? 왜 저를 속인 거예요? 세상에 눈이 있었으니까. 결혼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보이잖아. 그래서 저를 이용한 거예요? 위장 결혼을 한 거예요? 민지의 외침에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사실이었으니까요. 민지는 8년간 이용당한 겁니다. 남편에게도 시어머니에게도요. 어머님은요? 어머님도 처음부터 아셨죠? 민지가 시어머니를 향해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처음부터 우진이를 내게 보내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세상이 우릴 용서하지 않으니까. 그럼 저는 뭐예요? 그냥 도구예요? 두 분의 관계를 숨기기 위한 민지의 물음에 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대답이었죠. 민지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이혼할 거예요. 민지의 말에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지야,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요. 민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나가는 소리가 들렸죠. 민지는 침대에 쓰러져 울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믿었던 결혼도 사랑도 가족도 다 거짓이었습니다. 민지는 8년이라는 시간을 헛되이 보낸 겁니다. 며칠 후 민지는 변호사와 상담했습니다. 이혼 절차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였죠. 변호사는 민지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사안입니다. 근친상간은 형법상 범죄입니다.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고소요? 네. 하지만 증거가 필요합니다. 확실한 증거가요. 민지는 고민했습니다. 고소를 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모든 게 세상에 알려질 겁니다. 딸아이도 상처받을 테고요. 시간을 좀 생각해 볼게요. 민지는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요. 그날 밤 남편이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자 메시지가 왔죠. 민지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난 엄마를 떠날 수 없어. 이해해줘. 민지는 그 메시지를 읽고 휴대폰을 던져버렸습니다. 이해하라고요? 무엇을 이해하라는 걸까요? 이 비정상적인 관계를요? 민지는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남편은 구제불능이라는 걸요. 그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시어머니도 마찬가지고요. 둘은 이미 너무 깊이 빠져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알게 될 진실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밝히는 20년간의 비밀, 그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진실이었습니다. 며칠 후 민지는 시아버지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급히 만나자는 내용이었죠. 민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시아버지를 만나러 갔습니다. 시아버지의 집에 도착한 민지는 그의 초췌한 모습에 놀랐습니다. 며칠 사이에 더 늙어 보였거든요.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민지야, 앉아. 할 이야기가 있어.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민지는 조용히 소파에 앉았죠. 지난번에 다 말하지 못한 게 있어. 사실 난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 그 둘의 관계를. 알고 계셨다고요? 응. 우진이가 20살 때부터 이상했어. 그때 처음 눈치챘지. 그 사람과 우진이가 너무 가깝다는 걸. 시아버지는 과거를 회상하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 우진이가 대학생이었을 때 나는 늦게 귀가했는데 집이 조용했어. 이상하다 싶어서 우진이 방에 가봤지. 시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는 듯 했죠. 문이 잠겨 있지 않았어. 내가 문을 열었을 때 그 둘이 함께 있었어. 그것도 그런 상황에서. 민지는 숨이 막혔습니다. 시아버지가 직접 목격했다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 믿을 수가 없었지. 내 아내가, 내 아들과 그 둘은 나를 보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
오히려 당당했어. 그럼 그때 왜 아무 조치도 안 하셨어요? 민지의 물음에 시아버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할 수 있었겠어? 이걸 누구한테 말해? 경찰에? 그럼 우리 가족은 끝장이야. 우진이 인생도 끝나고. 그래서 난 모른 척했어. 멍청하게도. 시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지도 울컥했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 민지야. 네, 사실 난 의심하고 있어. 우진이가 정말 내 아들인지. 민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아버지의 말은 계속됐습니다. 우진이를 임신했을 때 그 사람이 이상했어. 너무 기뻐했거든. 병적일 정도로. 그리고 우진이가 태어난 후엔 더 심해졌어. 아이를 나한테 안 맡기려고 했어. 항상 자기가 안고 있었지. 그게 이상한가요? 처사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처음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우진이가 자라면서 느꼈어. 이 아이가 나를 안 닮았다는 걸. 성격도 외모도. 오히려 그 사람의 옛 애인을 닮았어. 옛 애인이요? 응. 그 사람이 나랑 결혼하기 전에 사귀던 남자가 있었어. 나는 그 사람을 모르지만 사진을 본 적이 있어. 우진이가 그 사람을 닮았더라고. 민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렇다면 우진은 시아버지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확인은 안 해보셨어요? 친자 확인 같은 거. 못했어. 무서웠어. 진실이 밝혀지면 내 인생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았거든. 그래서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았어. 시아버지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민지는 그를 위로할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민지야, 더 끔찍한 건 말이야. 더 끔찍한 게 뭐예요? 만약 우진이가 내 아들이 아니라면 그 사람과 우진이는 친모자가 아닐 수도 있어. 그럼 그들의 관계는? 민지는 시아버지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만약 우진이 시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니라면 시어머니와 우진 사이에 혈연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게 처음부터 계획된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아버님, 그럼 지금이라도 확인해 보셔야죠. 친자 확인을. 그래야겠지. 이제는 알아야 할 것 같아. 진실이 뭐든. 시아버지는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지도 동의했죠. 이제 모든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며칠 후 시아버지는 은밀하게 친자 확인 검사를 했습니다. 우진의 머리카락을 구해서 DNA 검사를 의뢰한 거였죠.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민지와 시아버지는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만약 우진이 시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지를 읽었죠.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지야, 아버님, 어떻게 나왔어요? 우진이는 내 아들이 아니야. 시아버지의 말에 민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역시 그랬던 겁니다. 우진은 시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우진이 친아버지는 누구예요? 모르겠어. 아마 그 사람의 옛 애인이겠지. 그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처음부터. 시아버지는 주저앉았습니다. 20년 넘게 키워온 아들이 자신의 친아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거였죠. 아버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야겠어. 직접 물어볼 거야. 왜 이런 짓을 한 건지. 시아버지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지도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진실을 끝까지 확인하고 싶었으니까요. 다음 날 시아버지와 민지는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DNA 검사 결과를 보여줬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시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진이는 내 아들이 아니잖아. 넌 날 속인 거야. 20년 넘게. 시아버지의 외침에 시어머니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걸 알고 있었고 의도적으로 속인 거였으니까요. 그 사람과 다시 만났어. 우진이 친아버지. 그 사람이 우진이의 진짜 아버지야. 시어머니의 고백에 시아버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민지는 그의 어깨를 잡아 진정시켰죠. DNA 검사 결과가 나온 후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우진과도 부자관계를 정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최후의 대면뿐이었죠. 민지는 우진을 만나자고 연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접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았거든요. 우진은 조용한 카페에서 민지를 만났습니다. 민지야. 우진이 먼저 입을 열려 했지만 민지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아니, 내가 먼저 할 말이 있어. 듣기만 해줘. 민지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우진아, 우리 결혼한 지 8년이 됐어. 그동안 난 너를 믿었어. 좋은 남편이고 좋은 아빠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다 거짓이었어. 우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너와 어머니 관계 다 알았어. DNA 검사 결과도 봤어. 너는 아버님 아들도 아니더라. 처음부터 다 거짓이었던 거야. 민지야, 나도 몰랐어. 내가 아버지 아들이 아닌 줄은. 그게 중요해? 중요한 건 내가 어머니와 그런 관계를 맺었다는 거야. 그것도 나랑 결혼하기 전부터. 민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민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대체 왜 그랬어? 왜 어머니와 그런 관계를 맺은 거야? 우진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사랑했어. 엄마를. 어릴 때부터 엄마는 내게 특별했어. 다른 사람들은 날 이해 못했지만 엄마만은 달랐어. 엄마는 날 완전히 이해해줬어. 그래서 친엄마와 연인 관계가 된 거야?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정상이 뭔데? 누가 정하는 건데? 우린 서로를 원했어. 그게 잘못이야? 우진의 말에 민지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넌 정말 미쳤어. 완전히 미쳤어. 미쳤다고 생각하든 말든 상관없어. 난 엄마를 사랑해. 그게 다야. 우진의 단호한 말에 민지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구제불능이었습니다. 그럼 난 뭐야? 우리 딸은? 우리 가족은? 미안해. 하지만 난 선택해야 했어. 그리고 난 엄마를 선택했어. 우진의 말에 민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으려고 애썼죠. 알았어. 이혼할 거야. 당장. 그리고 너와 어머니를 고소할 거야. 근친상간으로. 민지의 말에 우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지야, 그러지 마. 제발. 왜? 무서워? 세상에 알려지는 게? 당연하지. 너희가 한 짓이 얼마나 끔찍한데. 민지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 변호사 통해서만 연락할 거야. 민지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우진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민지는 정말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우진과 시어머니를 근친상간 혐의로 고소한 거였죠. 곧 이 사건은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충격. 친모와 아들, 부적절한 관계 밝혀져. DNA 검사로 드러난 가족의 비밀. 언론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우진과 시어머니는 하루아침에 사회적으로 매장됐죠. 직장에서 해고됐고 친구들도 떠났습니다. 시아버지는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우진과의 부자 관계도
법적으로 정리했죠. 이제 그들은 남이었습니다. 민지도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우진은 처음엔 반대했지만 결국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백했으니까요.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 선 우진과 시어머니는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일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였으니까요. 판사는 두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였지만 사회적으로는 이미 끝장난 거나 마찬가지였죠. 이혼도 성립됐습니다. 민지는 딸의 양육권을 얻었고 위자료도 받았습니다. 이제 민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진과 시어머니는 달랐습니다. 모든 걸 잃은 그들은 더욱 서로에게 집착하게 됐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버렸지만 그들에겐 서로만 남아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민지는 우연히 우진과 시어머니를 마주쳤습니다. 둘은 함께 걷고 있었죠. 여전히 붙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들은 끝까지 저럴 거야. 민지는 고개를 돌려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이제 그들과는 상관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몇 년 후 민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 재혼했습니다. 딸도 행복하게 잘 자라고 있었죠. 민지는 과거를 잊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반면 우진과 시어머니는 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그들은 작은 마을로 이사가서 둘이서만 살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고 그들도 세상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오랜 고통에서 벗어나 이제는 평온한 삶을 살고 있었죠. 이 모든 일이 끝나고 민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요. 그리고 진실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것을요. 민지는 딸에게 항상 말해줍니다. 세상에는 이상한 일들이 많아. 하지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야 해. 그게 힘들어도. 딸은 엄마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이해할 날이 올 겁니다. 그때가 되면 민지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생각입니다. 경고의 의미로요. 가장 믿었던 가족이 가장 큰 비밀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당신이라면 이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충격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